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인의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팔과를 맡고 있는 권기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인프절이 붓는 이유를 알기 전에 인프절,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임파선이라고. 전반적으로 좀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에는 임파선이 전신에 대해서 걸쳐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임파선인데요. 얼굴 주에도 꽤 목 위주로 해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서도 겨드랑이 쪽에 많고 특히 사타구니 쪽에 많고 이렇게 분포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임부절, 임파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전신에 걸쳐 있고 이렇게 전신에 걸쳐 있는 이유가 있죠. 임파선은 우리가 림프액이라고 하는데 임팩 안에는 임파세포가 있습니다. 이 임파세포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즉 우리 몸을 지키는 림프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우리 몸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먹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특히 머리 쪽에서 주로 림프절은 이 목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턱 및 그다음에 우리 목에는 이제 목 근육이 이렇게 있죠. 특히 근육 안쪽에 림프절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죠. 특히나 이 목 쪽에는 염증도 잘 생기고 또 암도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림프절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몸의 구획을 좀 나눕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특히나 암 측면에서 보면 구역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숫자가 서 있습니다. 턱 밑 쪽에는 1구역, 그 다음에 턱 옆쪽에는 2구역, 그 아래 3구역, 4구역, 그 다음에 뒤쪽으로 5구역, 그 다음에 우리 쇄골 사이사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7구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나누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목에 생기는 암들, 예를 들어서 혀암, 후두암, 인두암 이런 것들이 주로 가는 림프절 전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술에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획을 나눠왔고요. 어쨌든 암이나 염증 이런 거에 대비해서 림프절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보신 림프절이 비대되고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림프절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파선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원인은 단순한 염증 질환도 있지만 감염성 질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붓는 경우는 또 암이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임파선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어디 염증이 생기거나 감기 몸살을 앓으면 특히 임파선이 많이 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즉 임파선이 비대하다는 소리는 우리 몸의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림프체계가 작동이 되면서 이런 임파세포가 많이 분포이 돼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데 일을 많이 하면 붓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붓는 정도로 림프절 비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한 단계 넘어서서 열심히 일해도 불구하고 세균한테 바이러스한테 진다면 그때는 염증이 생기면서 림프절염, 흔히 얘기하는 임파선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염증들은 우리가 기존의 감기 몸살뿐만 아니라 주변에 염증이 있을 때 이게 붓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전염성 질환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핵성 림프절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결핵, 특히 폐결핵 관련해서는 결핵균이 굉장히 다발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줄긴 했지만 과거에는 폐결핵하면 죽을 수 있는 병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저희 외래로 결핵성 림프절염을 의심되는 환자들이 종종 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결핵균이 나오면 우리가 결핵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폐결핵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3개월 정도만 치료하지만 이 결핵성 림프절염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왜냐하면 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균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균이 아닌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또 진단하기도 까다롭고 이렇게 좀 힘든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흔히 림프절 비대가 와서 봤더니 암이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진을 하다 보면 좀 구분이 가는데 우리가 보통 염증성 질환 같은 경우는 누르거나 만지거나 본인이 느낄 때 되게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암으로 인한 림프절 비대는 그 딱딱함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주 돌처럼 딱딱한 경우는 첫 번째 무조건 암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없이 많이 뭔가 크게 만져진다. 이거는
림파선 비대를 암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 커져가지고 왔다. 그런 경우는 거의 99%는 림프절염입니다. 염증성 질환이고요.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갑자기 비대에서 왔고 통증이 없다. 이러면은 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암이라도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 예를 들어서 구강암에서 림파절 전이가 가서 여기에 혹이 생겼다. 그런 경우 2차적으로 림프절에 전이가 가서 암이 생긴 거고요. 1차적으로도 우리가 림프절에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흔히들 얘기하는 악성 림프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그림에서 림프절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전신에. 그렇기 때문에 악성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쪽도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를 많이 하는 그런 질환으로 우리가 또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염증성 질환 같은 경우는 통증이죠. 만지면 아픕니다. 우리가 누르면 아프고 압통이라고 그러죠. 제가 환자를 볼 때 저는 아프고 부었습니다 얘기하면 첫 번째 염증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염증성 림프절염이라고 해도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염증만 있는 경우는 붓고 커져 있고 그렇습니다. 초음파를 봐도. 그런데 심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심한 형태의 질환들을 우리가 괴사성 림프절염, 이게 과거에는 기꼬치라는 병으로 많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꼬치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명명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괴사성 림프절염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염증이 아주 심해서 림프절 안에 괴사, 즉 농 같은 것이 형성이 돼서 아주 심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단순히 압통,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몸살, 그 다음에 근육통, 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전신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피 검사를 해보거나 또 초음파 그런 걸로 진단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괴사성 림프절염은 아주 심한 경우는 대부분 입원해서 며칠 동안 항생제 주사도 맞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결핵성 림프절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항결핵 제제를 드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좀 틀립니다. 암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고요. 되게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별 증상이 없어요. 진단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핵성 같은 건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림프절염은 이게 계속 염증이 되기 때문에 결핵군이 환자들이 피부까지 침범을 해서 시뻘겋게 해서 와요. 그래서 대부분 돌에 든 경우는 피부를 녹이거나 그래서 나중에 막 진물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핵균은 되게 심하게 딱 보면 알 수 있고요. 특히나 위치도 주로 보면 결핵균 같은 경우는 머리 위쪽보다는 이 쇄골 위쪽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도 저희가 감별하기도 합니다. 일단 처음에 진료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힘들이가 환자 오겠지만 만질 때 전혀 증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암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셔서 이게 과연 단순한 림프절염인지 그런 걸 반드시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는 쉬거나 약을 투여를 받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섣부르게 본인이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관계가 있죠. 이제 아까도 그림에서 보지만 림프절이라는 체계는 크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혈관처럼 다 이어져 있어요. 고속도로처럼 다 이어져 있고 그 사이에 림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프세포가 분비되는 절이라는 덩어리가 있고 그 사이에는 하수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 나면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면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해서 탱크도 가고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적군이 그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왜 하냐면 그 림프세포가 관을 따라서 구석구석 가서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지만 사실을 거꾸로 얘기하면 암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이런 암들이 타고날 수 있는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림프절, 림프관 같은 거, 림프체계는 아주 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암이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림프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우리 각 질환별로 보면
첫 번째 림프절염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2차적으로 림파선이 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많은 바이러스 세균 감염이 되면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이 림파세포를 많이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차적으로 생긴 거라 그러면 1차적 병변을 빨리 치료하는 게 림프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내가 몸이 피곤하고 내 밤을 샜다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힘들게 운동을 했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임파선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힘들면 그만큼 내 면역 체계가 떨어질 거고 감기나 모든 균들은 항상 주변에 있죠. 그러면 걔네들이 침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접근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 몸이 건강하면 림프절 체계들은 항상 방어를 하다가 갑자기 내 몸이 약해지면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를 만나보면 림프절 비대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 림프절 비대가 생긴다 혹은 림프절염이 생긴다 그러면은 평소에 숙면과 체력 관리,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꾸준히 하는 게 우리가 림프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하진 않지만 결핵성 림파선염 같은 경우는 다른 증상이 없어요. 단순히 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폐결핵과 동반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얘는 통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딱하고 볼록 튀어나온 혹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병원 방문하는 게 이제 염증이 심해지지 않는 예방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암 같은 경우는 통증 없이 뭔가 딱딱하게 만져진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시고 확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림프절염 혹은 림프절에 관련된 질환들 또 암 여러 개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림프절은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전이되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관련된 질환이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확실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빨리 조기 진단이 예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